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에 도전하시는 한국사 고수님들이 모이셨죠? 자, 여러분을 이제 한국사의 고수라고 저는 표현을 할 겁니다. 적당히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건 고급에 도전을 하걸랑요. 중급 정도로는 이제 성에 차지 않으니까 내 정도 실력이면 고급 수준이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공부해보자.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클릭하게 돼요. 반가워요. 여러분도 한국사 꽤 좋아하시는군요. 저랑 통하는 그 지점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무리 이제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한국사 좀 한다 라는 자신감이 있더라도 고급 시험이 중급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어요. 막 심화, 내용까지 살펴봐야 되고요.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돼요. 또 어려운 자료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도전해보자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앞이 캄캄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쌤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앞이 캄캄한 우리 친구들에게 환한 빛이 돼주자. 명명 강의로 정해봤습니다. 명쌤의 명강의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번 강의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에 대비하는 명쌤의 명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의 출발에 해당하는 구석기 시대. 상식이니까 다들 알아요. 그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고수님들께서 거의 90강에 달하는 대박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법을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시험 범위는 똑같아요. 구석기 시대부터 쭉 현대 우리나라까지 중간중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주요 문화유산 별도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인물 관련된 인물사 문제가 별도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은 내용들이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을 모두 알아야지만 시험에 합격하느냐? 노노노 아니라는 거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그러한 좀 비법을 여러분이 전수받아야 돼요. 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무리해서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최신 3, 4개년 기출만 중심으로 공부를 하더라도요. 요 시험 범위에서 주로 요 주제가 이런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되는구나 감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비중 갖고 집중적으로 우선 공부해야 되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에너지 많이 쓰고요. 그 언저리 부분에 곁들여지는 것은 에너지를 조금 덜 써가면서도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방대한 한능검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험은요, 문제 푸는 요령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요령을 익히면 되냐면요, 각 시대별로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대표 자료가 있어요. 자료의 명칭을요, 고급 시험은 안 가르쳐 줄 때가 많아요. 그냥 사진 자료 툭 던져주고 이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 중국까지만 해도요, 웬만큼 유물, 유적 같은 자료가 활용이 되면요, 그 유물이 무엇인지, 이 유적이 어디 유적인지 명칭을 알려주는데 고급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고수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딱 시대별로 정말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요, 그 이미지 자체를 딱 머리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만으로도 이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것, 어떠한 주제와 관련 있지, 이런 게 이제 딱딱딱 나오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핵심 단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긴 문장을 달달 외우고 긴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긴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찾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단어는 어느 나라와 관련 있지? 어느 나라에 어떠한 풍습과 관련이 있지? 그러면 답은 요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암기량 자체도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긴 강의일지라도 여러분이 덜 지치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유물, 사료, 사진 자료, 지도 등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익혀두셔야 되고요. 주제별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시대를 파악해도요 정답 못 맞히니까 키워드 나름 잘 정리할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뜨끈뜨끈한 2018년 기출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대체로요. 한능검, 고급이든 중급이든 초급이든 1번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시대 중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내요. 자, 보세요. 이곳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이런 거 우리 못 외웠어요. 그럼 이런 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못 외워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키워드를 찾는 거거든요.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20여 개의 집자리에는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탄화된 쌀 여기 3개가 키워드입니다. 아니면 쌀 대신 벼농사 여기를 키워드로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우리 역사의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벼농사 시작,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인 거 알고 계시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 모습이에요.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서 여주 흔암리 몰라도 가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파악하고 보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보기를 볼 때도요, 여러분,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모두 꼼꼼히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보세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키워드는 동굴 막집입니다. 동굴 막 지은 집에서 살았던 시대는 구석기예요. 두 번째,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계급이 없어 평등한 공동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키워드는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사회. 우리 역사에서 평등사회는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만이었고요. 청동기 시대로 넘어서면서 계급 사회로 바뀝니다.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아마 오수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에 외운 학생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에요. 화천? 이런 것까지는 외우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화천이 뭐지? 너무 고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3번 보기의 핵심은요. 중국 화폐입니다. 중국 돈이 우리나라 땅에서 사용되었던 시대는 철기 시대예요. 알았죠? 오수전 말고도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던 중국 화폐로 반량전, 명도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중국 화폐가 요 여러 가지를 묶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철기입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 축조, 고인돌의 키워드죠. 청동기, 정답 찾았네요. 4번입니다. 자, 5번에선 가락바퀴가 처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죠. 가락바퀴 처음 썼던 시대는 신석기. 오늘 공부할 내용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제시된 자료에서도요. 문제 푸는 열쇠가 되는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기에서도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읽긴 해야죠. 실수 없이 읽긴 해야죠. 그렇지만 문제를 풀고 판단을 내릴 때에는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는 아예 꽉 눈도장 찍어서 머리에 집어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공부 요령인데요. 요거 기출문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고령군은 키워드예요. 본래 이곳으로 시조 이진 아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에 걸쳐 520여 년간 이어져 온 곳이다. 말 되게 어렵죠. 시조가 이진 아시왕, 뭐 도설지왕 이런 거 키워드 아니에요. 고령이라는 지명이 키워드예요. 이 고령이 근거지였던 가라는 나라가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 이것도 핵심 내용이네요. 우리가 아직 개념 공부를 안 해서 고령이 근거지인 나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개념 공부 같이 할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고령? 대가야의 근거지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걸랑요. 그래서 고령이라든지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 이런 걸 핵심 내용으로 해서 가에 들어갈 나라는 금강, 대가야야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로 관련된 나라를 찾았어요. 근데 이건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관련된 나라는 찾았는데 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5장의 사진 자료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가야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찾는 거죠. 우리가 가야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냐면요. 철이 풍부했다. 되게 두드러진 특징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철이 풍부해 게다가 이제 금속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다라는 것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금속류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남겨져 있는 나라가 가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야의 주요 유물로 첫 번째 나오는 이러한 금관 같은 경우 여러분이 눈장을 꼭 찍어야 되는 걸로 제가 나중에 또 강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유물의 이름들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라고 해도 요거 가야 거예요. 아예 눈두장을 꼭 찍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셨나요? 자, 그러면요, 제가요 이 고급 강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함께 쓸 교재, 교재를 좀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수경 출판사에서 나온 이렇게 호랑이가 무시무시하게 그려져 있는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일단 첫 번째 선사시대부터 마지막 현대, 대한민국 시대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역별 특별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세시풍속이라든지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이런 걸 소개하는 코너를 따라두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9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단원별로 소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소주제를 왼쪽에는 개념 정리하고 오른쪽은 관련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게 합니다. 워낙에 한능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은요, 기출을 통해서 문제 유형 파악하고요, 빈출 주제 파악하고요. 게다가 보기를 구성하는 문구도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사용된 게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보더라도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개념 훑어본 다음에는 바로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매우 좋은 학습이에요. 딱 이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주제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별로 이 소주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강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5강으로 끝나고요. 두 번째 뭐 삼국 고구려백제 신라부터 남북국 통일신라 발해까지 16강입니다. 쭉 훑어보면 기본적인 강의만요, 자그마치 거의 80강 이상이에요. 게다가 교재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2회 분량이 붙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모의고사 2회, 그 다음에 최신 기출 2회를 풀이해 주는 것까지 붙여서 거의 90강에 달하는 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1강부터 끝강까지 열심히 꼼꼼하게 들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린 까닭은요, 90강짜리 여태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일반 내신 강의 같은 경우 뭐 길어야 40, 많은 게 50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90강, 이렇게 긴 강의를 여러분이 접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1강부터 90강까지 꼼꼼하게 들어야지만 합격해요. 요거 설명하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골라 들으시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념은 제가 혼자 정리하고요. 저는 기출문제 풀이만 들을래요. 요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요거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 5강에 걸친 요 강의에서 출제 문항은 2문항, 많으면 3문항입니다. 그래서 요 3문항이 1점부터 한 3점까지 배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3점에서 5점 정도만 획득하는 거예요. 저는요, 1단원 안 하고요, 그냥 2단원 삼국시대부터 들어갈래요. 자기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시대와 내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차를 두고서 나만의 좀 공부 전략을 세워서요, 그 전략에 맞게끔 선택적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에 맞게끔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10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 맞게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전략을 짜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잔소리였고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요, 첫 번째 선사시대 파트 중에서도요, 가장 옛날 시대,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집중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워요. 그래서 굵고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우리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구석기, 신석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용한 도구예요. 도구부터 볼 거예요. 자, 도구는 뗀석기라고 보통은 부르죠. 이제 커다란 돌에서 떼어낸 조각을 가져다가 도구로 썼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장 초기에 사용되었던 뗀석기가 주먹도끼입니다. 주먹에 쥐고 다용도로 사용했던 거. 그러다가 하나의 뗀석기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시간을 두고서 밀개와 같이 무엇인가를 밀어서 좀 잘라내는 그러한 전문적인 용도로만 쓰이는 뗀석기가 사용이 되었고요. 구석기 시대 끝시기가 되면요. 순배찌르개라고 하는 사진은 밀개 주먹도끼랑 비슷한 사이즈로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놨지만 이거보다 더 작아요. 되게 작은 규모의 석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잘한데 잔석기라고도 불러요. 뗀석기 안에 포함되지만 워낙에 작아서 잔석기라고 구분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순배찌르개라는 건데요. 이 순배라고 하는 게요. 여기 오목한 요 부분을 가리키는 어려운 표현이에요. 얘는 되게 작아요라고 했죠. 얘는요. 긴 나무 막대에 꽂아서 창처럼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 말이 되면요. 점점 지구가 온화해지기 시작해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간빙기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후의 변화와 맞물려서 풀 뜯어먹고 좀 달리기는 잘하는데 체구가 작은 토끼와 같은 그런 잽싼 동물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동물들은 손에 쥔 주먹도끼로 뛰어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순배찌르개와 같은 좀 작고 창처럼 쓸 수 있는 그러한 뗀석기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싹 다 어느 시대에 사용한 도구들이라고요? 구석기. 됐어요. 자, 그러면서 요 시기에는요, 뭐 뗀석기만 썼던 게 아니라 동물의 뼈, 뿔을 이용한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물 사진들은 머릿속에 쏙 집어 넣어야 되겠죠. 다음 갈게요. 자, 구석기 시대 유적을 살펴볼 텐데요. 지도 자료는 제가 새롭게 좀 제작한 것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동굴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워낙에 구석기 시대에는요. 주로 사냥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사냥감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동굴에 쑥 들어가서 좀 추위도 피하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살펴보면은 동굴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 여러 유적 중에서요, 뭐 충북 제천 전말 동굴 이런 모습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동굴의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뽕뽕 뚫려 있어요.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청원 두루봉동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유적 있죠. 이 동굴에 김흥수라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뼈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신고를 했겠죠. 알고 봤더니 구석기 시대 인류의 유골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이기 때문에 흥수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해요. 이러한 자료가 지금 우리 수경 출판사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별도의 자료로 추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 유적지의 명칭까지는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상원 검은모로 동굴, 연천 정공리, 공주 석장리 이 정도는 한 번쯤 읽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갈게요.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뭐 유적이라든지 유물, 자료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유물이 쓰여졌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이런 걸 고르게끔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단순하죠. 주로 사냥하더라. 식물 채집해서 따먹고 캐먹고 하더라.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 주로 이동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 살거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집을 짓더라도 막 지어요.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막집 같은 경우는요, 불 땐 자리가 발견되기도 해요. 규모상 3명에서 많게는 10명가량이 함께 생활했음을 알 수 있어요. 불에 제가 노란 색깔을 칠해놨죠. 이제 앞으로 PPT를 보다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해. 이게 바로 키워드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제가 노란색으로 좀 구분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자, 불 땐 자리가 발견됐다고? 아하,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은 불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님들 불 좀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는 이제 물이죠. 주로 이동 생활을 하죠. 요거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지도자라고 불리는 장이 있는데 이분은 뭐 지배자로서의 장이 아니라 경험 많은 연장자가 무리를 좀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평등 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돌뼈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제작하면서 사냥감이 번성하기를 좀 더 사냥을 잘 성공해서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시대 들어갑시다.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자, 교재에는요. 기원전 8000년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이제 기원전 8000년 전이니까 기원 후 2000년 이상 지금 지난 거잖아요. 합치면 오늘날로부터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날카롭게 갈아 만든 간석기를 쓰는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도구 볼게요. 앞에서 봤던 간석기에 비해서 좀 매끌매끌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좀 더 모서리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서 정교하게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에 엄청난 변화로 농경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농경 굴지구와 같은 다양한 농기구들이 이용되겠죠. 농경 굴지구, 말이 좀 어렵죠? 농사 지을 때 썼던 돌삽, 돌보습 이런 걸 묶어서 가리키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농경과 관련된 돌삽, 돌보습 이런 것만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여전히 도끼, 돌 화살촉 이런 걸 만들어서 썼어요. 농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도끼라든지 화살 등을 이용한 사냥은 계속되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갈돌 갈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넓적한 갈판, 몽둥이 같은 갈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수확물이 있겠죠. 수확물을 이렇게 올려놨고 갈돌로 문질문질하다 보면 수확물의 껍질이 벗겨져요. 까슬까슬한 껍질까지 묵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맛도 없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길 때 이용하기도 했고 덜어는 알갱이를 가루로 만들 때 이용했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요. 뭐 사용을 어떻게 했어? 이런 것보다도요. 이미지 자체를 신석기 시대의 주요 유물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요. 집어넣었죠. 자, 더불어서요.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해요. 이제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 토기. 요게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시대가 신석기입니다. 왜 그릇은 안에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먹을 걸 저장 또는 음식을 조리할 때 토기가 이용이 됩니다. 근데 구석기 시대까지는요. 음식이 부족해서 저장할 필요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농경이 시작되면서 음식의 조리 같은 게 이루어지던 이 시기부터 토기라는 게 만들어져서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죠. 이제 토기가 깨지지 않도록 겉면에 빗살 무늬를 새겨 넣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칭하죠. 그리고 덧무늬 토기라는 것도 신석기 시대 때 제작된 토기예요. 얘가 워낙에 유명해서 고급 시험에서도요. 빗살무늬 토기가 더 많이 언급은 돼요. 그렇지만 같은 시기 겉면에 무늬를 덧붙여서 만들어진 덧무늬 토기라는 것도 만들어졌어.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가락바퀴라고 하는 게 또 제작 사용이 됩니다. 가락바퀴는요. 가운데 구멍이 뿡 뚫려 있죠. 식물의 줄기 여러 가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구멍 사이에 끼워 넣어요. 빙글빙글 돌려요. 그럼 식물의 줄기들이 꼬이면서 튼튼한 실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실을 뽑아낼 때 썼던 도구예요. 그럼 실을 뽑아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바늘에 끼워서 옷을 지어 입었겠죠. 뭐 천과 천을 붙여서 꿰매는 그런 도구가 바늘이잖아요. 뭐야? 실 뽑고 바늘로 옷을 지어 입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락바퀴랑 세트로 같이 나오곤 하는 유물이 뼈바늘이에요. 뼈를 가늘게 바늘 형태로 만들어서 가락바퀴와 함께 옷을
만들 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뼈바늘은 좀 모양이 쉬워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안 한 거고요. 가락바퀴 특이하죠?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용된 옷을 만들 때, 실을 뽑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신석기 시대. 다음 갈게요. 자, 이러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요, 뭐 서울 암사동에서부터 부산 동삼동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강가, 해안가에 많이 분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적지의 명칭도요,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 유적지 명칭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여태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유적지 이름과 더불어서 또 다른 키워드 힌트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힌트 키워드로 문제가 풀리곤 했어요. 이따가 기출 문제 맛보면서 다시금 확인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 암사동 가장 유명한 신석기 시대 유적지죠. 그리고 제주도에까지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분포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부터 아이고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인데 엄청 오타. 자, 신석기 때 생활 모습, 요게 중요해요. 자, 신석기 시대 농사 시작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밭농사예요, 밭농사. 이제 벼를 재배하는 논농사, 벼농사는요, 나중에 청동기 가서야 시작됩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벼농사는 청동기, 신석기는 밭농사, 잡곡류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요, 재배한 작물을 보게 되면요, 조, 수수, 피, 오늘날 잡곡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작물들이 재배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순한 짐승을 데려다가 키우는 목축도 시작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사냥하고요, 조개잡이, 뭐 낚시 같은 걸 병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가락바퀴 뼈반을 사용해서 옷 만들어 입었어요. 또 낚시할 때 필요한 그물 같은 것도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겠죠. 아, 원시적인 수준의 수공업,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갈게요. 자, 이제 집의 형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한 자리에 머물러야죠. 땅 파고, 씨 뿌리고, 잡초 뻗고, 무르익으면 수확하고,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드디어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동 생활에 알맞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살았다면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집을 짓고 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지하로 움푹 구덩이를 파서 집을 지었던 게 초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판 구덩이를 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푹 팠어요. 움집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지하로 움푹 움을 만들어서 지은 움집인데요. 보통 바닥의 형태가 원형인 경우도 있고요. 이 모서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사각형 형태의 바닥이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는 계속 불이 사용되죠. 그래서 화덕이 불을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인데 가운데 보통 화덕이 놓여져서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규모는 한 4-5명에 달하는 가족들이 이 집에서 생활했구나 라고 파악이 돼요. 요건 이제 바닥을 중심으로 움집의 모습을 본 거고요. 당연히 지붕 만들어야죠. 비바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깔이라 그래야 될까요? 인디언 텐트 시기의 지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또 다른 생활 모습으로요. 사회 모습을 볼 텐데요.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한 부족. 말이 좀 어려워요. 왜 움집 하나에서 한 가족이 모여 산 것 같다 추정이 된다 그랬죠. 가족을 시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씨가 가족 같죠. 저 명씨. 우리 가족. 이런 걸 시족이라 그래요. 이제 같은 가족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라는 모습을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한 부족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도 뭔가 부족장이라고 일컬어주는 분이 계셔요. 족장님. 이렇게 좀 우대하는 표현으로 그분을 불렀을 것 같은데 님이더라도 나보다 힘센 지배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평등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등 사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석기는 무리사회이면서 평등사회였고 신석기는 부족사회이면서 평등사회가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요, 문화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원시 신앙이 등장해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짐에다가만 제가 노란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즘으로 끝나는
다양한 원시 신앙이 신석기 시대 때 등장했어.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죠. 나무, 신성하게 숭배한다거나,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당, 주술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신과 통하는 그런 영험한 주술이라든지 무당과 같은 사람이 있다. 주술을 외워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무당의 힘을 빌려야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아직도 뭐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새해가 되면 꼭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들의 한 해 운세를 점치곤 하십니다. 있어요. 강력해요. 토테미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이죠. 아마 한국사에 고수에 달하는 분들이니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곰이 쑥과 마늘 먹고 웅녀 여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고조선 건국에 동참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게 힘센 특정 동물을 숭배했던 토테미즘 같은 즘즘즘 원시 신앙이 신석기 시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혼,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 이런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흙을 빚어 구운 제품이나 조각품,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등등이 만들어져서 쓰여져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 조개 껍데기 가면, 근데 장신구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뭐 조개 껍데기도 이용하고 동물의 뼈 같은 것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었던 시대가 신석기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내용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한 거고요. 우리가 할 일 있어요? 선생님이 짤막한 잔소리 코너. 영어라면 오리엔테이션 코너를 맨 앞에 가졌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수경출판사 교재의 특성, 왼쪽에는 개념이 아주 굵고 짧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관련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라고 했죠. 개념 정리 싹 다 끝냈습니다. 그럼 할 일이 도전, 기출 문제를 푸는 그런 게 되겠죠. 기출 문제가 4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풀이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일시정지 누르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다 풀었어요. 정답 맞춘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올 때 다시 저를 클릭해서 풀이를 듣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풀고 오셨죠? 자, 우리 첫 번째 기출부터 확인할게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계 6지구 유적발굴 조사에서 보세요. 유적지 명칭이 소개되죠.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계. 나 이거 모르는데 명쌤이 유적 외우지 말랬는데 못 외워도 돼요. 보세요. 요 유적에서 발굴 조사 결과 가시대를 대표하는 주먹도끼 찌개 등이 출토되었대요. 주먹도끼 찌개?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잖아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도구, 주먹도끼, 뗀석기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가시대,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자, 가락바퀴 이용했어요. 가락바퀴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이 되었죠. 동굴, 막집에서 살았어요.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정답입니다. 지배자 무덤으로 고인돌 축조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높은 인간의 돌무덤 청동기 시대입니다. 반달 돌칼 사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던 시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빗살무늬 토기 제작, 식량 저장.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건 신석기 시대죠. 정답 역시 2번 맞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이번엔 어떠한 자료가 제시되었냐면요. 사실 명칭 안 알려줘도 여러분이 딱 이 모습만으로도 순배 찌르기. 이 부분이 순배 부분이기 때문에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순배 찌르기라고 하는 것은요. 구석기 시대 마지막 시기에 제작된 잔석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가시대는 구석기 시대구나. 뗀석기로서 순배를 사루에 연결하여 창 끝이나 화살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역시 이러한 뗀석기, 찌르기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대가
구석기 시대라는 게 확인이 돼요. 보기 볼게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동굴, 강가의 막집. 오, 앞에 문제랑 이 출제 연도는 다른데도 답이 똑같죠? 계속 반복돼요, 정답이. 그래서 기출문제만 몇 개 잘 접해봐도 합격,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정답이에요. 고인돌이요. 앞에서 확인했어요. 신석기. 반달 돌칼이요. 청동기. 가락바퀴 뼈바늘이요. 신석기. 다음입니다.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반전해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움집이 복원된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농경이 시작,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움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주어진 말풍선에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찾은 거예요. 농경 시작? 딱 이것만 봐도요, 신석기네 알 수 있어요. 뭐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서울 암사동 외우지 못했더라도 농경 시작! 이런 핵심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야 파악이 되었고요. 보기에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고르면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 아하, 정답.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농산일에 소를 이용하게 된 건요, 철기 시대부터요. 정확하게 시기를 표현하면 신라, 지증원 6세기 때 우경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요거는요, 중국 화폐라는 설명이 없이 명도전, 반량전, 좀 어렵게 화폐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이 화폐가 중국 화폐라는 걸 알아야지만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명도전, 반량전, 중국 화폐들입니다. 중국 화폐가 사용됐던 시기는 철기. 이 철기 시대에 어쩌다가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 땅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자, 많은 인력을 동원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 거푸집 이용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동검이죠. 동으로 만든 검이죠. 청동기라고 착각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예정인데요. 청동으로 만든 세형 동검은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철기 시대가 되면서 만들어져요. 이제 청동기 시대로 구분되던 시기엔 좀 뚱뚱한 비파형 동검만 만들었고요. 철기로 넘어가면서 좀 가느다란 세형 동검이 새롭게 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기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가시대 살림살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빗살무늬 토기. 이것만 봐도 가시대는 신석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갈판, 갈돌, 요게 이제 장신구로 동물 뼈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 옳은 거 골라봅시다. 세형 철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락바퀴 실 뽑아냈어. 요거네요, 요거. 자,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했다. 똥무덤을 만들었던 시기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철기. 중국 화폐 사용했다고? 철기. 목책과 환호로 외부 침입에 대비하였다. 목책, 환호 말이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예정인데요. 목책은 나무 울타리를 가리키는 어려운 표현이고요. 환호는 둥글게 호수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자 같은 거예요. 물 웅덩이 만들어서 외부의 적들이 쉽게 마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던 청동기 시대에 이러한 모습이 새로 나타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확인을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이번 강의 대체로 패스하고 다음 강의부터 듣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공부할 계획을 세운 친구들은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오늘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많이 넘긴 게 있죠. 실제로 한능검 시험 1번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내 시대와 관련된 문제 내용 중 하나를 꼽아서 출제를 합니다. 막 뒤엉켜져 있어요. 좀 전에 보기에서 봤다시피 신석기 시대 문제인데 보기에는 철기, 청동기, 구석기 막 뒤엉켜져 있죠. 이번 강의, 다음 강의 두 강의 통합되어서 1번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만 안녕하면서요. 다음 시간 청동기, 철기 시대 모습 살펴보면서 만날게요.